사용 종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지표 안정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진 않네요. 100% 이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이 더 많다는 거겠죠. 부채 비율은 높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순부채가 약간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자본유 보율. 그래도 자본잉여금이 381억 원. 381억 원에서 변함이 없네요. 거기다가 이익잉여금이 살짝 빠지긴 하죠. 최근에 좋지 않았나봐요. 7,429억 원, 7,390억 원, 그 다음에 7,178억 원. 약간, 그래도 잉여금이 있는 회사긴 하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되는 회사네. 매출 총이익률은 약간 빠지죠. 영업이익률도 3분기 때 적자로 냈죠. 그리고 평상시에 뭐 4%, 뭐 0%, 뭐 이 정도밖에 영업이익률이 높지도 않네요. 순마진율도 최근에 좀 3분기 때 안 좋아졌고, ROA도 좀 안 좋아졌지. ROIC도 안 좋아졌고, 다 안 좋아졌네. 매출액도 다 안 좋아졌죠. 마이너스로 변했죠. 순이익률도 그렇고. 다 안 좋아진다. 재무가 다 안 좋아지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긴 하네요. 근데 그게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를 봐야긴 해야 되는데, 우선 포괄손익계산서를 좀 살짝 볼게요. 분기로 살짝 본다면 5,300억 원에서 4,777억 원 계속 빠지죠.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매출 원가, 매출 원가입니다. 4,100억 원, 3,769억 원. 매출 총이익이 1,400억 원. 판관비. 영업이익이 여하튼간에 적자로 돌아섰고, 다 적자다. 최근에 여하튼간에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 있는 거죠. 재고자산은 1042억에서 1249억으로 증가하긴 하네요. 단기 금융자산 쪽은 단기 금융자산도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안 좋은가? 회사 사정이 1,000억 원, 1,071억 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1,256억까지 증가하죠. 기타 단기 채권으로 잡혀있어. 그러니까 이게 매출 채권으로 안 잡혀있죠. 그 매출 채권으로 안 잡혔으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투자 지표에서 이 여기 매출 채권 회전율을 볼 수 없고 순운전 자본 회전율도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 공식으로만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지금 일로 매출 채권으로 잡힌 게 아니라 그치? 기타 단기 채권으로 잡혀버리죠.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그래도 채권이긴 채권인 거잖아.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채권이잖아. 그래도 채권이니까 증가하긴 하네요. 기타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이 725억 원에서 366억 원으로 줄어들지. 현금성 자산도 줄어들고. 비유동자산 쪽은 늘어나네. 유형자산 쪽은 뭐 약간 빠지긴 하는데 크게 빠지는 건 아니라서. 무형자산 쪽도 크게 뭐 변함이 없고. 투자 부동산 쪽은 오히려 증가죠. 부동산 쪽을 투자하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좀 손을 대고 있네요. 왜 부동산 쪽에 왜 손을 댈까? 인테리어 쪽인데 건설 쪽 관련이 돼서 그런가? 근데 이거는 투자 부동산 쪽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 인테리어 쪽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유형 자산에 포함되는 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투자 부동산이에요. 오리지널 투자하는 거예요. 영업용이 아니란 거죠. 영업 외란 거죠. 예, 여하튼간에 이쪽이 증가하고 있죠. 썩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썩 바람직하다 보기는 어렵지. (890억 원) 투자 자산은 이제 보통 저거죠. 투자 자산은 보통 이제 관계사 그게 아니네. 아, 기타 금융자산이네. 기타 금융자산 쪽에서 증가하네. 관계기업이 아니구나. 보통은 이제 관계기업 쪽이긴 한데. 관계기업이 없나 보다요. 나머지는 그리고 기타 이거는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부채 총계. 부채 총계로 보게 되면 5,392억 원에서 5,968억 원. 약간은 증가하죠. 좀 여기서 증가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증가하지. 유동부채가 3,438억 원, 3,800억 원. 고만고만하긴 한데. 근데 단기 차입금은 그쵸? 예, 증가를 하잖아.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잖아. 251억 원에서 505억 원으로. 유동금융부채. 이거 봅시다. 여기도 매입 채무로 안 잡혀있지. 이걸 기타로 잡혀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다면 매입 채무로 안 잡히잖아. 기타로 잡아버리잖아. 그치? 이런 건 이제 자세하게 보려고 한다면 사업보고서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다트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뭐 여기 내용 부채 쪽에는 특별한 거 없고 유동부채도 뭐 비유동부채 쪽은 1,900억에서 2,098억. 비유동부채가 증가를 하네요. 사채 쪽은 없죠. 야, 사채를 안 쓴다요. 사채를 안 하네. 장기 차입금이 250억 원. 특별한 거 없죠. 뭐. 이자 발생 부채. 보통은 이제 순부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은 거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거니까 순부채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현금성 자산이 더 크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죠. 캐펙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우리가 분석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이건. 근데 뭐 쓰실 분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별로 그렇게
유용하게 쓸만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래. 특별하게 뭐 이거 갖다가 뭔 흐름을 보기가 쉽진 않아. 자본 쪽은 오히려 자본 총기가 줄어들었네요. 6,693억 원에서 5,135억 원으로. 자본금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내실이 있는 회사긴 해요.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잖아. 235억 원이죠. 증가하지 않잖아. 자본잉여금도 증가하지 않죠. 기타 자본에는 자기 주식. 근데 자기 주식은 증가한다? 그 자기 주식 매입을 한다는 것 같은데. 공시에 올라왔을까? 자사주 매입. 그치. 아니, 이건 아니구나. 자사주 매입 관련된 거 없나? 그치, 여기 있지. 어쩐지. 여기 나오잖아. 자사주 매입 들어왔네. 네. 어, 잠깐만. 100억, 1000억, 10억. 아니, 100억, 죄송, 100억. 500억. 아니다. 500억 원이구나. 500억 원치 했네. 2만 원대에서, 잠깐만. 취득수량. 6만 8천 원이다, 야. 6만 8천 원, 6만 9천 원이다. 야, 비싸게 샀네. 근데 이때가 그거구나. 5월달, 6월달이구나. 그때 샀네. 그러면 자사주 매입했다, 야. 그거 좋은 거네. 자사주 매입 들어갔네, 그치. 그러면은 이제 비싸게 샀네요. 음, 비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뭐, 소각이라든지 그거 하게 되면은. 그건 좋은 거네. 이 잉여금 쪽은, 이 잉여금이 7,700, 지금 7,528억 원이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돈을 못 벌지 못하다 보니까는 줄어들고 있긴 한데, 많이 줄어들었나? 아니네, 증가했네. 증가했다가 최근에 좀 줄어든 거네. 그러면 그렇게 있지 않네. 그렇게 문제 있는 회사는 아니네. 물론 그건 있죠. 최근에 수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예, 5천억에서 4,700억으로 줄어드는 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근본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 그래도 저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3억에서 76억이지. 오히려 더 들어왔다, 야. 단기 순이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단기 순이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가 됐네.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증가자. 유형자산 삼각비. 요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거 봐봐. 단기 순이익이 많았는데도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가 됐잖아. 하여튼간.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근데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야. 재무활동 현금흐름 많았었지. 그래서 최근에 마이너스가 나왔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그러다 보니까는 현금성 자산이 기초가 712억 원이었는데
기말에 366호 줄어들었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있어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건 있죠. 물론 이제 재무가 안 좋아진 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미 주가의 그 흐름에 재무가 안 좋아져서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 이때 당시 2014년에 엄청난 한샘이 날라왔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때 팬데믹일 때인가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일 때 그때 확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부흥됐지. 이때 엄청 올라왔죠. 이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2% 됐지. 사상 최대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보시면 올라온 자리가 딱 걸리는 자리잖아. 그치? 저항대에 딱 걸리지. 저항대에 딱 걸리고 나서 빠져버리지. 그리고 나서 빨간색 선 아래로 이렇게 빠집니다. 아직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죠. 아직은 좀 하락 방향성. 그렇죠. 그런 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인테리어 쪽 회사고 봄 맞이에 되고 수급도 봐볼까요? 자사주 매입한 것도 있고 최근에 좀 개인 물량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외국인 물량이 잘 안 들어온다. 야. 아직은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 않네. 그래도 투신 쪽하고 보험 쪽이 들어오긴 하는데 사모펀드 쪽도 들어오긴 하지. 여기 보시면 보험 쪽에서 12,000주 투신에서 39,000주 그 다음에 연기금은 아직 등락이지.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오고 얌체 삼형제들이 매수를 하긴 하죠. 근데 아직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뭐 차트가 잘 만들어졌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력이 있는 회사라서 이 종목도 당연히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뻐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쁜 차트는 아니죠. 지금은 좀 어설픈 차트입니다. 어설픈 차트예요. 차트상. 그래서 요 종목 근데 저는 좋게 봐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력 있는 회사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차트를 약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 뭐 이런 종목은 이제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죠. 전략을 잘 짜셔야지. 지금은 여기에서 상승장 않게 화이트 그래도 캔들은 좋게 나왔네. 올린 화이트 캔들 나왔네. 캔들은 좋게 나왔대요. 거기다 노란색 선 걸려있죠. 그래도 캔들은 좋게 나왔네. 차트 모양은 예쁘진 않죠. 지금 최근에 좀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 보여져요. 한샘도 한번 주목해볼 만한 종목.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는 회사라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팔로잉을 해볼까요? 세력주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한샘 한번 팔로잉을 해볼게요. 아직은 차트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올라와줬죠. 상승 올림 화이트 캔들로 그러면 올라왔다가 걸린 거죠. 약간 밀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차트 만들 수 있긴 하겠네. 그러면은 한샘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새롭게 나온 뉴스 있나요?
아, 저거 나왔나 보다. 공시. 2월 9일날.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10%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됐다.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됐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도 적자 전환됐다.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됐다. 요게 나왔던 게 공시가 2월 9일날, 그쵸? 2월 9일날 요 공시 나왔어. 2월 9일날 공시 나오고서 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죠. 공시는 안 좋게 나와가지고 최근에 빠졌지만은 다시금 올라오려고 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4분기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기본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샘, LX 하우시스 등 2023 코리아 빌드 박람회 참가. 무한책인 리모델링 이벤트. 최근에 안 좋아진 이유가 뭐 적자 전환됐고 수요 줄고 원자재 값 상승했다. 그래서 안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봄이고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그리고 뭐 전 재무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재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건 맞죠. 근데 그것을 반영한 차트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러면 한샘은 여기까지 볼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분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도 했으니까. 물론 뭐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소각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이 아까 500억 정도 했죠? 그것도 비싸게 주고 샀잖아. 싸게 주고 산 게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